지난달 중국의 무역 수지가 예상과는 달리 다시 53억 4,700만 달러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420조 7천억 원으로 당초 전망보다 14조 8천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국민 1인당 나라빚은 845만 원이었습니다. 제19대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4.11 총선 투표가 내일 실시됩니다. 원내 제1당을 놓고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여야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을 집중 공략합니다.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과 관련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제한될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일장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에 뉴욕 증시 역시도 움찔했습니다. S&P 500이 1,400을 잃은 이후 다우마저도 13,000을 내주고 말았는데요. 이제는 나스닥 3,000이 깨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먼저 매를 맞은 우리 증시는 자연스럽게 반등이 예상이 됐었는데 오전까지도 반등을 잘 하다가 좀 전부터 어제 급락했던 코스닥까지 함께 하락세로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매물에 기관까지 함께 던지는 양상인데요. 그나마 베이시스가 괜찮아서 차익 중심의 프로그램 매수 정도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잘 가던 일본장도 마이너스로 꺾이는 모양인데요. 중국의 무역 수지는 한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서서 글로벌 경기 관점에선 괜찮은 재료인데요. 버냉키 연준 의장이 애틀랜타 연준 관련 컨퍼런스에서 3차 양적 완화 언급이 없었던 점이 시장의 실망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61선을 깨는 날 좀 걱정스러운데 1990까지 갔다 왔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들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애널리스트 얘기 듣는다. 오늘은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님과 얘기 나눠볼 건데요. 국내 증시 반등이 쉽지 않아요. 관망세 속의 대응 전략 살펴봅니다. 또한 증시 상승을 위한 주요 글로벌 지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들어볼게요.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은 오늘 처음으로 우리 투자증권 양산 지점에 계시는 김민수 차장님 만나볼 겁니다. 버냉키 연설 결과와 오늘 밤 미국 시장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 짚어보고요. 지금 통금 비중을 늘려야 할 때인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청성천음의 증시 타파 신창원 대표와 함께 마감 전략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 점검 받을 뿐 아니라 오늘의 관심 종목도 있으시면 공개 받죠. 그리고 데이트레이딩 원샷 원킬 하루 만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은 JB스탁의 이정복 대표님이 UBA 케어 헬스케어 종목을 언급하신 모양인데요. 마감 앞두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간 단위 5% 수익 낼 수 있는 종가 공략주 오늘 하나대투증권 청담금융센터 류원희 대리님이 현이나 동으로 시작하는 종목 혹은 연자로 끝나는 네 글자 종목 3방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시원한 종목 공개는 일부 말미에 이어집니다. 네, 코스피는 1995선, 코스닥은 484선, 모두 마이너스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자세한 종목별 상황까지 전해 듣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죠. 시황센터입니다. 뚜렷한 호재도 악재도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오는 11일 총선을 앞두고 현재 관망세가 짙은 모습인데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나 싶었는데 코스피 지수가 다시 꼬리를 내렸습니다.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 전날 급락에 따른 반등에 나서면서 2000선을 회복하면서 장을 시작한 후에 오름세로 이어가다가 오후장 들어 하락 전환했는데요. 현재 2000선을 다시 내준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어제보다 0.08% 하락한 1995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관이 재차 매도로 다시 전환을 하면서 현재 주요 투자 주체자들이 모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외국인은 현재 1,000억 원이 넘는 매도 우위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장중 하락 전환한 모습인데요. 장중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하락 출발했지만 상승 반전하면서 반등에 성공하나 싶었는데요. 오후 들어서 하락 전환하면서 연일 500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어제보다 0.52% 하락한 484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의 독에서 215억 원의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은 매수 우위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중국 무역 수지 흑자 소식에도 총선에 따른 휴장을 앞두고 달러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장중 반등했는데요. 현재 환율은요. 어제보다 10전 하락한 또다시 재차 반락했습니다. 어제보다 10전 하락한 1138원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약 보합권에서 131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주들도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2% 넘게 밀리고 있고요. 기아차 1.63%, 현대모비스도 0.99% 하락하면서 3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약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신한지주와 하이닉스도 1%가량 밀려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생명은 1.73% 오르면서 94,1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이 0.28% 밀려나고 있고요. 다음은 3.19% 하락하면서 11만 2,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CJENM은 하루 만에 급 반등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관이 사들이고 있죠. 4.48% 오르면서 2만 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 1.74% 하락하고 있고요. 동서와 SFA는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 1.3% 밀려나고 있고요. 골프존 현재 1.31% 오르면서 69,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에서 대부분 오름세를 보였던 업종들이 오후 들어서 코스피가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유화학주가 하루 만에 급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 2.19% 상승하면서 16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GS도 현재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금호석유와 LG화학도 2%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유화 역시 4.7% 오르면서 9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주가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3거래일째 하락세입니다. 자동차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 1.16% 밀려나고 있고요. 만도 1.73%, 현대위아 현재 1.34% 하락하면서 14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총선을 하루 앞두고 정치인별 관련 테마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안철수 테마주가 하락하는 반면에 문재인과 박근혜주는 현재 상승세입니다. 안철수 연구소 1.62% 하락하고 있고요. 우성사료는 9.46%, KC피드는 현재 11% 넘게 급락하면서 2,1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 고문이 대선 출마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세입니다. 서희건설이 7% 급등하면서 1,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우리들 생명과학 12.4%, 위노바 9.57%, 조광페인트 8.71% 오르면서 현재 9,1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박근혜주 역시 상승세입니다. 현재 보령메디앙스 2%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EG 4.67%, 신우와 동양물산 모두 3%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4G 와이브로 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입니다. 현재 1호원이 8.4% 상승하고 있고요. 솔리테크 12.22% 오르면서 3,2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서화정보통신과 기산텔레콤도 3%대 강세 보이고 있네요. 중국에서 히토류 협회가 출범한 가운데 국내 히토류 관련 종목들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3노드 디지털은 상한가 기록하면서 1,0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폴리비전 역시 상한가 기록했고요. 현재 헤이는 7% 넘게 오르고 있고요. 동원도 1.56% 강세 보이면서 4,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범양건영이 감사의견 비적절성 관련 조회 요구를 받으면서 거래도 함께 정지됐었는데요. 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오늘부터 거래가 재개됐지만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현재 1,2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지금 기계밖에 안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을 많이 팔고 선물을 많이 사니까 베이시스가 좋아지면서 차익 중심의 매수만이 유일하게 시장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1991선 여의도 쪽으로 가서 반등이 여의치 않는 이유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락 반전돼서 2,000원 또 하회하고 있는데 코스피 2,000, 코스닥 500선 깬 이후에 쉽게 못 올라오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그 전반적인 투자가들이 추가적인 지표를 확인하려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낙폭에 비례해서 오늘 좀 상승했었지만 전체적인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세 강화와 함께 그리고 투자자의 소폭의 관망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시장이 다시 밀리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코스닥, 코스피 모두 그 종목 등락수 기준으로는 75% 이하인 기술적 반등 권역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뭐 미국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실망감마저 이제 있어서 이번 주 나올 이제 추가 지표 확인 과정이 있습니다. 예. 근데 미국의 고용 지표 부진한 건 어제 이미 선반영을 했잖아요. 추가적으로 어떤 지표를 시장은 확인하고자 하는 걸까요? 예, 일단 외국인 입장에서는 일단 그 3월 고용 지표보다는 이제 다가올 뭐 몇 가지 지표를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그 최근에 상승 중이었던 이제 스페인 10년물 국채 수익률 흐름을 좀 확인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추가 상승 가능성이 아주 유효한 상태이고요. 두 번째로는 알코아라든지 JP모건 치스 이런 실적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스타트를 끊을 이제 알코아 시청은 컨센서스가 전분기 대비 적자가 확대된다든지 전년 동기 대비로 한다면 적자 전환이 현재 컨센서스가 예상되는 수준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일단 3월 비농업 취업자 수가 실망감을 많이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그 실망감을 커버할 수 있는 이제 고용 지표, 즉 매주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추이가 다시 한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주 후반에 나오는 이제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잠정치 발표인데요. 대다수 시각은 이제 8% 이상의 이제 연착륙까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투자자들의 좀 살펴보고자 하는 의구심이 컸고 일단 이제 방어적인 자세로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내일은 또 총선이라서 휴장이고 하루 쉬고 난 다음 곧바로 4월 옵션 만기 걱정도 적지 않은데 이벤트 앞두고 조금 몸을 사리는 전략이 맞습니까? 오늘 같은 날 개인도 저가 매수 하지 않는데요.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당초 예상보다는 미국의 경기 회복 모멘텀이 좀 빠르게 더 둔화되었습니다. 계절적으로 1, 2월에 이제 따뜻했기 때문에 그 3월에 좋아야 될 그 고용 동향이 1, 2월에 많이 더 이제 그 빨리 당겨지면서 3월 지표가 더 안 나쁘게 나왔던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미국의 경기 회복 모멘텀에 대한 이제 부분도 약간 둔화되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이번 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애플을 제외한다면 전 분기라든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둔화폭이 좀 클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어느 정도의 현금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업종을 계속 압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소비재주 그리고 확실한 그 실적 전주 중심에 좀 좁게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납부과대주 같은 경우는 단지 기술적 트레이드 정도를 일단 보시고 나오는 추가적인 그 지표를 가지고 이제 그 시장의 그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투자가들의 반응을 보고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느 정도 적절한 현금 보유, 종목은 압축하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실적 호전주도 언급하셨어요.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한 분이 현금 보유 의견을 주셨네요.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의 김민규 차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멀리 부산에서 이렇게 연결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별로 시장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금 보유 의견 주셨던데 옵션 만기 감안하신 전략입니까? 예, 지금 보시면 옵션 만기일도 만기일이지만 북한의 핵 관련해가지고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사일 발사 예정일자가 일단 14일로 일단 유력한 가운데 북한과 관련된 핵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변동성을 높이는 장에서는 개인들이 투자를 해서 승산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금 보유를 조금씩 늘리는 게 어떨까 일단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글로벌 증시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관론자지만 막 파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 조정에 대해서 강하게 의견을 또 피력하던데요.
일단은 뭐 이틀 동안 쉬었던 유럽장이 오늘 열리고요. 미국장도 역시 고용 쇼크를 보였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냉키가 애틀란타 연준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시장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S&P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QE3에 대한 기대감에 있어서는 약간 한풀 꺾여가 나가는 모습이고 지금 시장 자체가 글로벌 리스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주목을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바로미터로 작용할 것이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시장의 모습은 아무래도 오늘장 유럽에 열리는 시장과 미국에서도 시장이 열리는데 이 두 개의 시장을 보고 천천히 가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다면은 언제쯤 시장이 올라오겠습니까? 이렇게 61선까지 뭐 밀릴 수 있음을 마음의 준비는 했지만 또 실제로 밀리니까 덜컥 걱정은 됩니다. 다들 밀려도 사라는 말씀을 거의 하시는 분이 없거든요. 지금 우리 김민규 차장님도 현금 보유하자고 하시니까 시장의 반등 타이밍은 이번 주는 좀 어렵겠어요. 예, 저도 이번 주는 어렵다고 일단 생각이 드는 게 개인 투자가분들께서 2000미터 내려가면서부터 좀 심리적으로 많이 타격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60일선 이탈을 하면서 시장이 좀 더 많이 밀려서 내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금 비중에 대해서 일단 늘리는 쪽으로 저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지금 삼성전자만 올라가고 있는 주식 시장에서 자동차가 좀 매개가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와 삼성전자가 펀드 투신권에 관련해서 비율을 거의 꽉 채웠기 때문에 이제 좀 올라가기는 힘들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글로벌 리스크도 좀 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지금 화학과 현금 비중에 대해서 화학은 25%, 자동차 25%, 현금 50% 이상을 정도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장에서는 뭐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의 역시 리스크를 좀 더 관리하는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업종 얘기를 자연스럽게 해주셨는데 자동차가 오늘 좀 빠집니다. 근데 누가 파나 보니까 기관이 조금 매도를 하는 분위기거든요. 어떻게 자동차가 어렵게 IT로부터 또 이렇게 함께 상승 바통을 나눠 가졌는데 이렇게 쉽게 바통을 내주는 것인지 잠깐 숨을 고르는 것인지 자동차하고 오늘 또 많이 떠오르는 화학주도 좋게 보시는 이유 듣고 싶네요. 네, 자동차 관련해서는요, 일단 완성차 3사 업체에 대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와 같은 평행선상에 있는 일본의 3사 메이커가 지금 자동차 주식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수적 관점은 계속적으로 유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동차가 매개에서 조금씩 옮긴다면 첫 번째 주자는 역시 화학이기 때문에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빠져 있었던 종목들, 호남석유, LG화학, KP케미칼, 금호석유와 같은 관심 종목에는 충분히 전략을 분할 매수로 쪽으로 하시면 괜찮은 전략이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전일에 의견 보내주신 거 잠깐 보니까 유통업을 또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라고 하셨더라고요. 최근에 오히려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이 있는 내수 쪽에 잘 나가는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띄거든요. 유통업 관련해서는요, 제가 좀 단기적으로 모양을 보고 말씀을 드린 게 많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신세계, 뭐 이마트 많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땐 롯데쇼핑과 이마트가 좀 약간 좀 흐름에 있어서는 좀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좀 종목이 좀 가볍다고 생각할 때는 호텔신라, 롯데미도파, 대구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빠질 때는 오히려 분할 매수 쪽으로 관점을 맞추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지금 상황이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주식들이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좀 더 매입하기엔 편안함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은 현금 보유를 조금 늘리는 쪽으로 말씀하셔서 포트에서 현금은 절반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차 25%, 화학 25% 언제쯤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이번 주에는 관망세로 좀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 지나고 나서 14일 뒤에 16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주에 대해서는 좀 더 14일까지 움직임을 보고 나서 16일부터 분할 매수라든지 좀 현금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가시면 괜찮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미사일 관련해서 14일날 만약에 나온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좀 더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때도 북한 이슈 있을 때 매수 가담할 때 대상은 역시 자동차와 화학이겠군요. 예, 화학에 좀 더 초점이 맞춰 있고요. 자동차 비중도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주식에 대한 본격적인 비중 확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지만 북한 이슈가 터져서 단기적으로 빠진다면 화학주 정도 먼저 매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투자증권 양산지점 김민규 차장님 분석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송촌돔 증시타파의 김보람입니다. 신창원 대표와 함께 오늘장 정리해보고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청송촌돔 신창원입니다.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송촌돔 신창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가 61선을 지지받고 반등 하나 했지만 지수 하락했고 61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오늘장 마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글쎄요, 61평이 일단 오늘 무너졌는데요. 제가 볼 때 61평이 아직까지 무너진 게 확정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장자책 오늘 주가가 한 3포인트 정도 빠지는데 아침에 이제 윗골이 달리는 모양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참 오늘 보면서 이제 관건이 삼성전자다 이렇게 새삼 느낍니다. 삼성전자가 플러스를 못 내니까 장자체가 계속 이제 무거워지는 모양이 보이고 있는데요. 예,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제 계속 모는 걸 지배하는 이런 장자체가 계속 장기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세가 참 우리 개인들이 계속 물려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물려간 자리인데 이럴 때 여러분께서 넉넉한 마음으로 가셔야지. 지금 여기서 안달을 낸다, 안절부절 낸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61평과 더불어 이제 일목균형표적으로 봤다는 이제 구름 안에 들어왔습니다. 구름 안에 들어오면 장 자체가 이제 둔탁해지겠죠. 둔탁해지면서 61평을 두고 양쪽에 치열한 공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선행 스프레드 원이 이제 계속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주가가 이제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없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장자체가 이제 상승 트렌드에서 하락 트렌드로 이제 넘어간다. 이걸 이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일부터는 이제 21평이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10일, 20일 이 평 자체가 전부 역배열을 보이게 돼 있습니다. 10일, 20일, 5일이 역배열을 보이게 되면 그때부터 장 자체가 이제 조금 반등할 때 반등이 크더라도 종가는 밀리는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61평의 이제 지금 지지 여부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61평의 지지 여부가 굉장히 늦었는데요. 지금 61평이 지지 여부가 이제 원래 61평이 일찍 따였는데 못 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따였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자체가 일단 반등하다가 다시 밀리지만 삼성전자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다시 반등을 한번 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주가 급락 나오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선행 스펜2의 상승 타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내일 선거가 있지만 일단 상승 타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구름이 급격히 줄어드는 주가의 하락은 검은 구름일 때 주가가 본격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격적으로 하락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볼륨저 밴드 하단이거든요. 선물이 볼륨저 밴드 하단인데 볼륨저 밴드 하단인 경우에 이제 구름이 검으면은 주가가 이제 강력하게 하락하는데 붉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반등 한 번을 그런 줄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5천억 정도 정리를 확 해버렸어요. 외국인들도 계속 단타를 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고요. 선물에서 계속 단타를 칩니다. 일본 증시가 조금 많이 떴다가 지금 밀리고 있고 상해 증시도 마이너스 1%까지 지금 밀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장이 많이 떴으니까 지금 빠진다고 보셔야지 장이 전체 나쁘다. 종이 끝까지 갈 수가 없거든요. 장은 일단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400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어쨌든 400포인트 상승했으면 상승폭의 38%나
아니면 62%는 조정받는다를 아시고 여러분께서 너무 넉넉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장 자체 보면요. 오늘 뭐 제철 관련 주식들이 몇몇 뜨고 있는데 제철 관련 주식들도 추격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장 자체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하락은 아닙니다. 본격적인 하락은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앞으로도 본격적인 하락은 제가 볼 때 아직까지도 한 주 정도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장 캔들 차트 모양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변곡점 자리거든요. 예, 지금 오늘 캔들 차트 모양이 굉장히 변곡입니다. 상승 트렌드에서 윗골이 달리는 하락 트렌드로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장 자체를 항시 현금 30%를 계속 유지하면서 여러분 그대로 지켜보는 넉넉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시적인 하락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옵션 만기일도 이번 주에 있고요. 북한발 리스크는 더 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제가 이제 목요일날 옵션 만기일인데 이제 옵션 형태를 보면 옵션 콜이나 풋이나 뭐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개인들이 크게 이제 도박을 해는 쪽이 없어요. 요즘 워낙 단타라서. 그리고 요즘 개인들이 선물을 옛날처럼 이제 호구짓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옵션 만기일의 큰 변동성은 뭐 별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컨트리 리스크죠. 북한의 핵미사일 리스크가 이제 계속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한 내용은 뭐 별도 있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100종목 중에 이제 LG상사태, 한국우주생명, 이마트라든지 상승하는 종목들을 자세히 보시면 내수 종목 관련 종목이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유아주는 지금 파는 자리가 절대 아니다 이러겠는데 유아주가 오늘 전체적으로 상승률 1등을 보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유아주가 상승을 하락폭에 제가 볼 때 한 38% 조금 반등했지 제가 볼 때 큰 반등은 없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삼성그룹 주들이 지금 보면 이마트 뭐 악재 나오니까 주식이 폭등합니다. 제가 이마트는 계속 사는 타입니다. 신세계도 좋고요. 또 현대백화점도 좀 빠지지만 괜찮은 차트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롯데쇼핑도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괜찮은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롯데쇼핑 오늘 많이 빠지지만 제가 볼 때 아래 꼬리 달고 뜨기 때문에 저점 매수 자리다 이렇게 보는데 전체적으로 장이요. 분명히 노후와 조금 그 장의 탄력이 없는 건 확실합니다. 특히 주가가 이제 음봉이 나더라도 양봉에서 음봉 나는 이런 차트. 그리고 오늘 주가가 지금 보시면 거의 20포인트 빠지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기준선이 굉장히 저항을 받았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이 약세장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60일의 평에 수렴해서 지금 거래가 조금 늘어나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투매에 동참하는 거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계속 몰려들어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뭐 자기가 주식을 안 할 것 같으면 주식을 여기서 손절매 쳐버리고 그만두지만 주식을 계속 하실 분들은 우량주를 갖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중국의 이제 리스크, 그다음에 컨트리 리스크, 이제 북핵 뉴스 지금 보시면 이제 제철 주식들은 오늘 강한데 그 이유가 그냥 낙폭 가대에 의한 반등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그다음에 초월적 분석, 주식은 뭐니 해도 이제 낙폭 과대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철 관련 주식들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오늘 이제 자동차 주식들이 오늘 많이 빠집니다. 자동차 주식이 많이 빠지는데 추세가 무너졌느냐 안 무너졌느냐 이야기가 종종 있을 건데 제가 볼 때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자동차 주식은 추세에 무너지지 않고 지금은 물량 소화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이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삼성전자 하나 갖고는 가기가 힘들거든요. 삼성전자 하나 갖고는 가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2등 주식으로 자동차 주식 아니면 건설 그다음에 운송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맞장구를 쳐줘야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장을 즐겨야 된다. 장은 저는 시장은요.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천천히 대응하시고요. 일목균형표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일목균형표 봐서는 아직 괜찮은데 물론 뭐 전환선의 상승이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주가의 본격적인 하락은 앞으로 한 3, 4일 후에 그때부터 떨어질 때 그때는 굉장히 조심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주가가 뭐 4, 50포인트 떨어지는 그런 급락의 장은 나올 때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투매에 동참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매수는 항시 여러분께서 불타기를 해야지 물타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넉넉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식을 지켜보시고 내일 선거 헛소리하는 사람 뽑지 말고 기부 많이 한 사람 그리고 인물이 청송촌님처럼 잘생긴 사람 뽑아가지고 좋은 나라 만드는 그런 선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도 내일 꼭 선거 투표하실 거죠? 예, 저는 선거하고 저는 뭐 공정하게 우리 선거구에 5분 나오셨어요. 5군데 저는 다 찍을 생각입니다. 골고루 나눠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총선 지나고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청송촌놈 증시타파는 굿모닝 대박예감 2부에도 이어집니다. 여러분 아침 전략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지금 2시 30분 막 됐는데요. 이번엔 데이트레이딩 원샷 원킬 코너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JB스탁의 이정복 대표님께서 유비케어라는 종목 언급하신 것 같은데요. 그 추천사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요.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헬스케어 하우스입니다. 국내 최대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요. 수익성 개선도 기대가 됩니다. 악재 없었지만 쭉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라면서 얘기를 하신 모양인데요. 자, 매수가 2,700원대 초반, 목표가는 찍었습니다. 목표가 하루 만에 3.5%를 달성을 했네요. 이정복 대표님 축하드리겠고 곧바로 전화 연결해서 아직 대응하지 못한 분들 대응을 위해서 제가 점검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와, 정말 귀신이네요, 귀신. 오늘 아침에 잡아서 곧바로 목표가 이상 당겼는데 혹시 그때 못 파신 분들도 좀 전부터 다시금 재상승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워낙에 기술적으로 오늘 특히 유헬스케어 관련해서 이제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대장주로 나서면서 이제 동반 상승을 좀 기록을 했었었는데 워낙 이제 장이 이제 코스닥장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한 장세에서 주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이 하락 전환을 하면서 동종목도 이제 상승폭을 조금 반납을 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기술적 자료로 봤을 때는 주가가 이제 고점에서 낙폭이 좀 과한 시점에서 무엇보다 이제 거래량이 오늘 좀 굉장히 많이 터졌기 때문에 바닥 국면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굳이 이익 실현을 못 하셨던 분들도 한 거래 일수로 한 5, 6일 정도 이후에 한 3,000원에서 3,100원 정도는 단기적으로 좀 상승이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고점에 이익 실현하지 못해도 지금도 충분히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하지만 지금 이제 최근에 코스닥 장사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좀 임하면서 애초에 설정해 드렸던 손절가 2,600원은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은 보유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5거래일 정도 더 들고 있어도 되겠다. 3,000원 넘어서 팔 수도 있다. 2,600원 손절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비케어 AS였습니다. JB스탁의 이정복 대표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계속해서 5% 종가 공략주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장은 어려워도 종목 잘 고르면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주간 단위 5% 이상 수익 낼 종목은 있을 건데요. 오늘은 하나대투증권의 청담금융센터에 계시는 류원희 대리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참 의외인 것 같아요. 뭐 소폭이지만 반등세가 미미해도 반등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었는데 악재를 다 선반영했잖아요. 근데도 왜 반등 못하는 거죠? 일단은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완전 소식들이 좀 글로벌하게 나왔습니다. 일단 미국 쪽에서 이제 지표가 좀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고 그 여파가 중국까지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암울하기는 했습니다. 따라서 어제였죠. 코스닥을 중심으로 대량 실망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증시가 코스닥 중심으로 투심이 굉장히 악화가 되었는데요. 그 여파로 인해서 하한가도 속출을 했고 또 마이너스 6%, 7%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위축이 되었는데요. 일단 이제 낙폭 가대한 종목 위주로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주에 이제 주요 지표들과 이슈 발표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성은 크게 확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투심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시황들이 이어지게 되면서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매수는 좀 지연이 되고 있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는 좀 강한 반등, 기술적 반등 나와줄 만도 한데 네. 일단 내일 총선 때문에 또 휴일이 있고요. 네. 그리고 총선 지나고 나면은 약간의 혼란감. 그리고 목요일이죠. 이제 만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기 물량에 대한 불안감.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좀 적극적인 매수세는 좀 자제하고 있다. 그런 분위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내일 총선 그리고 또 주말쯤에 있을지도 모르는 북한의 로켓 발사 그리고 옵션 만기까지 삼각 변수가 문제인 것 같은데 잠깐 옵션 만기 예상을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것이요. 내일 장 쉬고 그 다음 날이 이제 곧바로 옵션 만기이지 않습니까? 네.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될 것이다. 다들 그런 분위기로 전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일단 시장의 컨센은 이제 매도 우위 쪽으로 모아지고는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매물에 대한 부분은 작년 말부터 계속 발목을 잡아오고 있습니다. 대량 매물이 출회될 것이다라는 그런 시각은 만기 때마다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너무 잘 넘겨와서 지금까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좀 무던해질 만도 한데 일단은 그 장중에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조금씩은 출회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으로는 지금 상위 그 세계 업종인 그 전자와 자동차 업체가 최근에 그런 대로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은 어느 정도 감내를 하고 있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시장 베이시스도 어느 정도는 그 이론가를 상회하는, 그러니까 이론가 안팎에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큰 변수는 없을 수 있다. 다만 심리적으로 약간의 불안감은 형성되고 있다. 그 정도로 이제 시황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주간 단위 5% 수익 낼 수 있는 공략주 알아봐야 될 텐데 아까 잠깐 힌트만 나갔던 3인방을 공개 받아보기 이전에 지난주 똑같이 이렇게 출연하셔서 한 종목을 결국 추려 주셨었거든요. 그 수익률 점검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결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지난주 우리 류현희 대리님이 얘기하신 주간 5% 낼 수 있다 종가 공략주였던 BH 단기 박스 바닥 찍고 반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언급을 하셨었는데 일단 수익이 아주 크게 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갤럭시 시리즈용 부품 공급업체였잖아요. 실적도 뭐 사상 최대가 예상된다 하셨었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좀 잘 가는 것 같았는데 다시 21선 아래쪽에 머물고 있더라고요. 잠깐 AS 부탁드리죠. 일단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큰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차트상으로는 큰 부담감이 없었고 또 이제 매수 시점 이후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차트 통해서 잠깐만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매수했던 시점이 이 큰 음봉을 그렸던 이 4월 3일이었는데요. 종가로 들어갔을 건데요. 일단 그날 이후에 그 저점에서 매수 흐름을 보여주면서 견조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코스닥 중심으로 그 대량 매물이 나오고 또 삼성전자 중심으로 IT 업종이 약간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정은 아니지만 강한 매수세는 없다. 그렇지만 아직은 홀딩할 만한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비관적으로 볼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여전히 손절 가격은 7,500원, 목표 가격은 8,600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전자와 함께 잠깐 쉬어갔던 것뿐인 것 같습니다. BH, 지난주 공략주에 대한 AS였고요. 자, 아까 화면에 잠깐 처음에 3인방 나갔거든요. 네. 어떤 종목으로 오늘은 또 세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네, 세 종목이 지금 현대산업, 동양생명, 고려아연 다양한 종목으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현대산업 네. 어제 급락했었던 건설주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일단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집중할 만한 종목의 그런 형태는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일단 오늘의 컨셉은 좀 최근에 조정이 좀 과했던 종목.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조금 투자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던 종목 중에 딱히 빠질 이유까지는 없었던 종목. 펀더멘털은 아직 견조한 종목 위주로 좀 골라보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최근 장세는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또 빠질 위험성이 있는 구간인 종목들은 매수하기에 좀 부담감이 있는 그런 구간대입니다. 그래서 조정 시마다 매수라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컨셉들이 좀 어울리는 종목들입니다. 현대산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파크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이제 중견 건설 업체인데요. 네. 일단 올해 분양 성과는 굉장히 양호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요번 달에 분양할 만한 그런 아파트, 아이파크 아파트가 이제 지방에서 이제 모델하우스로 오픈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가격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였죠. 그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지수가 상당히 밀렸는데요. 어제 누가 팔았나요? 기관에서 좀 투신해서 매물 물량이 좀 나왔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불안한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수익이 난 종목들을 위주로 조금 매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생각보다 좀 많이 못 올라오는 종목들을 좀 교체를 하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는 3월 중순부터 좀 개걸음 장세를 보였습니다. 좀 횡보를 했기 때문에 어제 물량이 나오면서 대형 음봉이 출현을 했고요. 단가는 덕분에 좀 매력적인 구간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매수가는 오늘 종가고요. 목표가는 28,000원, 직전 고점 수준까지 보겠습니다. 네, 근데 차트가 이렇게 됐을 때 어제 음봉이 장대가 나고 오늘 곧바로 많은 하지만 어제 음봉만큼 이제 커버를 못했을 때 네. 오늘 소위 종가로 걸면 월요일에 체결이 될 확률이 높습니까? 월요일이요? 월요일이 아니죠. 이제 내일 쉬고 나서 그 다음날 네. 옵션 만기 아침에. 일단 대량 음봉이 났을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악재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물량이 대량으로 출회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실적이 쇼크가 났다거나 이런 악재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현대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매물이 조금 나왔기 때문에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음봉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늘은 거래량도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고 또 장중에 지속적으로 단가를 올려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네. 때문에 체결시키기에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옵션 만기 지나고 나서 사야 되는 건 아닌지. 이제 물량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단가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부담이 없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 그리고 올 연초부터 보면은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을 한 이후에 박스권을 그려주고 있는 분위기에서 하단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밀리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는 부담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가는 현대산업 목표가 28,000원. 일주일 잡으신 목표가 네, 맞죠? 맞습니다. 네, 자신 있게 맞다고 해주셨습니다. 자, 남은 종목이 이제 동양생명하고 고려아연이네요. 네. 일단 두 종목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산업이 탑픽이기 때문에 동양생명 같은 경우에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한 급락세를 보여주었어요. 지난달에 이제 M&A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모습을 보여주었고 최근에 M&A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이 되면서 그동안 이제 수익을 봤던 투자자들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주가가 상당 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 면에서나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펀더멘털에 이제 손해가 지금 기스가 없기 때문에 일단 단가 부분은 지금 2009년 상장 이후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공격적 매수를 할 만한 구간이라고 판단이 돼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매각이 잘 안 돼서 지지부진해서 빠졌지만 물론 빠질 만큼 빠졌다고 생각하시는 네. 것 같은데 M&A 맞습니다. 모멘텀을 다시 한번 기대해서 올라갈 수도 여전히 있는 겁니까? 예, 물론 그 부분도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슈보다는 일단 M&A에 관련돼서 좀 과도하게 올랐던 부분이 차익 매물로 좀 해소가 되고 단가 부분이 매력적이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목표가도 나가고 있는데 목표가 손절 가격 그리고 매수할 만한 가격대 가격 설명해 주시죠. 일단 단가 부분은 물론 오늘 종가로 이제 노려볼 거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M&A 이슈로 단기 급등했던 부분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같은 부분은 여기에서 조금 더 레벨 다운 될 경우를 고려해서 11,200원 선에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M&A 이슈가 약간 걸려 있어서 급등했었다가 쭉 빠진 동양생명 의견을 한번 들어봤고 이제 마지막 종목인 고려아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40만 원 회복 시도를 하고 있는 고려아연인데요. 특별히 지금 이 시점에 고려아연을 들고 오신 이유가 있다면요. 일단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암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게 마련인데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금이나 은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금은 가격이 조금 더 상승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금은 이외에 다른 귀금속류에 대한 부분도 계속 라인업을 증가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이고요. 이제 차트를 보면서 단가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3월 달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2번 확인하고 쌍바닥을 보여주고 나서 지금 약간 이전 고점까지 지금 거의 이제 회복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21선과 11선을 조금 더 고개를 내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도 지금 매수하기에 부담 없는 상황이고요. 1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조금 더 기대해볼 만한 모멘텀이 있어서 좀 한번 노려보시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40만 원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 봐요. 최근에 못 넘기고 싹 빠졌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일단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배제를 할 수가 없고요. 이제 네. 중국에 대한 그런 실망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가격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바닥을 2번 확인한 이상 이제 바닥권에 대한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 조금 더 이번에는 고점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산업, 동양생명, 고려아연 이 세 종목이 오늘 종가 정도에 매수했을 때 한 5거래일 정도 기준 주간 5% 정도 수익 낼 수 있다고 보여지는 후보군으로 얘기 들어봤는데 이 중에서 탑픽을 꼽아주신다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대산업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아이파크 건설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번 달에서 4월 19일 울산에서 모델하우스를 개관을 하면서 청약률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그 분양한 물량에 대해서 잔금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현금성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고 따라서 재무 구조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어느 정도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 횡보세와 그다음에 조정세가 어떤 매수 단가를 좀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따라서 지금 목표가 28,000원, 손절가 21,000원으로 이번 주 탑픽으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아파트 잘 짓고 있는 현대산업이 어제 급락했을 때 이때 한번 잡아보자. 오늘 반등 정도도 괜찮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현대산업 일주일 정도 목표가 2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시간 한번 기대를 해보겠는데 다시 한번 탑픽 종목 제가 대신 정리를 좀 해봐드리겠습니다. 오늘 5% 종가 공략주로 현대산업뿐만 아니라 M&A 이슈가 있었던 동양생명 그리고 요즘 금값과 함께 1분기 실적이 좋아질 만한 고려아연을 언급하셨는데 탑픽으로는 역시 건설주인데 어제 많이 급락했었던 현대산업을 꼽아주신 바 있습니다. 일단 4월 달에 또 울산 쪽에서 모델하우스도 오픈하고 재무구조 개선도 기대가 된다고 하셨는데 무엇보다 가격 메리트가 우선이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일주일 정도 기간 잡았을 때 목표가를 28,000원 불러주셨습니다. 네, 다음 주 이때 만났을 때 현대산업 높은 수익률 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의 류원희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1분 뒤면 마감 동시효과 들어갈 텐데 안타깝게도 코스피도 코스닥도 추가로 조금씩 더 밀릴 것 같습니다. 막판에 기관이 약간 사주는 분위기가 있는데 낙폭을 얼마나 줄일지도 관건이네요. 그럼 잠시 후 2부에 종가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